올해 김정은은 새로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공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공개 활동 횟수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방부 연결하겠습니다. 최선 기자, 김정은은 왜 공개 활동 횟수를 줄인 건가요? 네, 김정은은 올해 신형 미사일을 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서 마치 공개 활동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공개 활동이 93회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3회였던 지난해 공개 활동에 비해서 30%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집권 후 공개 활동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한미 군 당국의 참수 작전을 두려워해 공개 활동을 줄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김정은은 미군 정찰 위성에 자신의 벤츠 차량이 포착될 것을 우려해서 간부들에게 선물한 다른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정은 자신이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김정은으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위협을 받던 사람도 있죠. VX 가스로 암살을 당했던 김정남의 아들 한솔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탈북 지원단체 천리마 민방위가 지난달 30일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약하면 남한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도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동포들이 있는데 요청을 무시하면 훗날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 천리마 민방위가 올렸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김정남 가족 신변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JSA에서 목숨을 걸고 귀순했던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 이 몸 상태는 호전이 됐는데 아직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이게 우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죠.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심리학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표현하는 네. 어떤 병증입니다. 지금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총알이 단순히 뭐 피부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소장 수십 센티미터를 절개할 정도로 깊숙이 여러 발 박혔었기 때문에요. 관통도 했고요. 그렇죠. 지금 그 장면, 그 당시의 실상을 떠올리는 것을 이 심리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꾸준한 심리 치료와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청성 씨는 지금 귀순 당시가 기억이 안 나는 상태고 그래서 심리 상태가 불안하니까 오전 오후 1시간 정도만 합동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렇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분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북한 영광급 장교라고 했었고요. 어머니, 누나 오청성 씨 이렇게 가족 관계가 일남, 일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넘어왔으니까 가족들이 무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사실 탈북자나 귀순자가 있으면 북한에서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조선중앙TV에 돌아와라, 넌 납치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의 안위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오청성 병사의 아버지는 중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중령. 네, 중령에서 대령 정도 상당히 네. 고위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오청성 병사 역시 판문점 대표부의 3급 기관인 네. 총참모부 소속인데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아하. 매우 중요한 어떤 기관 소속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문을 통과하지 않고 판문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엄격한 신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배치받을 수 있는 상급 부대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본보기로 이 오청성 병사의 가족들을 네.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 지나친 억측은 삼가하는 것이 지금 오청성 병사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가족들에 대한 신병 불안이 더 커질수록 뭐 어떤 국가정보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하면서도 지나친 억측은 삼가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빨간 원안에 있는 저 지프를 타고 저 운전병호를 통해서 저렇게 통과해서 지금은 이제 저기가 통문이 생겨서 함부로 이제 드나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쇄가 되었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뭐 문으로 막는다고 해서 탈북이나 귀순의 어떤 그런 뜻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자, 이국정 교수, 오청성이 치료받고 있을 때 특히 이런 오청성 병사의 심리적인 상태를 굉장히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He actually asked me that, is it really South Korea or something? So I actually answered him back that, hey, have a look at that flag. Yeah, I'm really proud of him because he fled from North Korea to seeking for liberty and much more freedom. 사실 이렇게
의사와 특히 이제 이런 환자로 만났을 때 특히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중상에서 깨어난 사람들과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관계가 맺어진다면서요. 또 이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라포라고 의학적으로 라포. 많이 표현하는데요. 환자와 의사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경우 훨씬 더 치료의 진전이 빠르다는 의학적인 소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청성 병사 경우 몸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인데 이국종 교수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사실 사선을 같이 넘나들면서 동지애를 쌓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국종 교수도 이 오청성 병사를 치료하면서 동료 의사들의 시기 질투에 좀 괴로움을 당했었고 또 정치인들로부터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생을 했다는 그런 동지애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국종 교수가 이 오청성 병사의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문 상담이나 방문 치료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데 네.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국종 교수는 올해 진짜 여러 매체, 여러 기관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았고요. 또 올해 뭐 존경할 만한 인물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오청성 병사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수원 OC로 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의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 생활하느라고 공부 많이 못했잖아요. 본인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사회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사회에 도움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잘 뿌리내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수원 OC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탈북과 귀순 행렬이 이어질수록 북한 정권에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그 뒷면에 이국종 교수가 겪었던 뭐 헬기도 없고 그다음에 무전기도 없고 이런 또 민낯이 또 드러나서 이번 계기에서 진짜 그런 그 열악한 현실을 좀 개선하는 걸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도 네. 했지만요. 이 북한의 탈영 병사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 의료진들이 살렸다는 것 반드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장마당을 통해서 K-팝이라던가 한국 드라마들이 이미 상당히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도 이 아이돌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품었고 그로 인해서 이 탈북을 결심했다고 알려져 네.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가 대북 심리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 가요를 틀어주는 대북 심리전이 이 상급 기관 소속의 엘리트 병사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체제 우월성을 더 알리는 우리의 대북 심리전 필요성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된 것 같습니다. 예, 이국종 교수가 요즘에 인터뷰도 가끔 이제 하고 있는데 언론지상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쓴소리 역시 많이 해요. 보면 이제 어쨌든 웃는 표정이 별로 없고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릴 정도인데 석혜균 선장 때와 비교했을 때 의료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뭐가 바뀌어? 똑같지. 조선시대하고도 똑같을걸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상당히 정치권에 특히 맺힌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불필요한 설화를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이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노동자나 서민 이야기를 하는 정당일수록 너무 웃긴다. 본인 스스로 웃긴다는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했습니다. 말로만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지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이런 중증외상센터나 의료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정당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국종 교수는 이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가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적폐라고 또 지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은 현장에서 묵묵히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인들에 대해 많은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소소한 꿈을 가져라. 입학 때 거창한 얘기하는 사람보다 우리 보면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저는 뭐 슈바이처가 될 것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조용한 사람들이 정말 진짜 봉사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 메시지도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지만요.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 그리고 정치권에 던지는 뼈아픈 경고라고 보는데 입학 때 봉사하는 친구들이 정작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조용히 의대생활 잘한 친구들이 나중에 살펴보면 실제로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민하는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를 위하는지 또 우리 기성세대가 말만 앞서고 이 사회의 좀 변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국종 교수가 던진 경고의 메시지를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김정은은 새로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공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공개 활동 횟수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방부 연결하겠습니다. 최선 기자, 김정은은 왜 공개 활동 횟수를 줄인 건가요? 네, 김정은은 올해 신형 미사일을 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서 마치 공개 활동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공개 활동이 93회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3회였던 지난해 공개 활동에 비해서 30%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집권 후 공개 활동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한미 군 당국의 참수작전을 두려워해 공개 활동을 줄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김정은은 미군 정찰 위성에 자신의 벤츠 차량이 포착될 것을 우려해서 간부들에게 선물한 다른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정은 자신이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김정은으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위협을 받던 사람도 있죠. VX 가스로 암살을 당했던 김정남의 아들 한솔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탈북 지원단체 천리마 민방위가 지난달 30일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약하면 남한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도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동포들이 있는데 요청을 무시하면 훗날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 천리마 민방위가 올렸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김정남 가족 신변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JSA에서 목숨을 걸고 귀순했던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 이 몸 상태는 호전이 됐는데 아직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이게 우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죠.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심리학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표현하는 네. 어떤 병증입니다. 지금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총알이 단순히 뭐 피부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소장 수십 센티미터를 절개할 정도로 깊숙이 여러 발 박혔었기 때문에요. 관통도 했고요. 그렇죠. 지금 그 장면, 그 당시의 실상을 떠올리는 것을 이 심리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꾸준한 심리 치료와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청성 씨는 지금 귀순 당시가 기억이 안 나는 상태고 그래서 심리 상태가 불안하니까 오전 오후 1시간 정도만 합동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렇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분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북한 영광급 장교라고 했었고요. 어머니 누나 오청성 씨 이렇게 가족 관계가 일남 일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넘어왔으니까 가족들이 무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사실 탈북자나 귀순자가 있으면 북한에서 가족들 데려다 놓고 조선중앙TV에 돌아와라 넌 납치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의 안위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오청성 병사의 아버지는 중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중령. 네, 중령에서 대령 정도 상당히 네. 고위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오청성 병사 역시 판문점 대표부의 3급 기관인 네. 총참모부 소속인데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아하. 매우 중요한 어떤 기관 소속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문을 통과하지 않고 판문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엄격한 신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배치받을 수 있는 상급 부대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본보기로 이 오청성 병사의 가족들을 네.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 지나친 억측은 삼가하는 것이 지금 오청성 병사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가족들에 대한 신병 불안이 더 커질수록 뭐 어떤 국가정보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하면서도 지나친 억측은 삼가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빨간 원안에 있는 저 지프를 타고 저 운전병호를 통해서 저렇게 통과해서 지금은 이제 저기가 통문이 생겨서 함부로 이제 드나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쇄가 되었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뭐 문으로 막는다고 해서 탈북이나 귀순의 어떤 그런 뜻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자, 이국정 교수, 오청성이 치료받고 있을 때 특히 이런 오청성 병사의 심리적인 상태를 굉장히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He actually asked me that, is it really South Korea or something? So I actually answered him back that, hey, have a look at that flag. Yeah, I'm really proud of him because he fled from North Korea to seeking for liberty and much more freedom. 사실 이렇게
의사와 특히 이제 이런 환자로 만났을 때, 특히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중상에서 깨어난 사람들과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관계가 맺어진다면서요? 또 이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라포라고 의학적으로 라포. 많이 예. 표현하는데요. 환자와 의사가 특수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경우 훨씬 더 치료의 진전이 빠르다는 아. 의학적인 소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청성 병사 경우 몸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인데 이 이국종 교수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사실 사선을 같이 넘나들면서 동지애를 쌓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국종 교수도 이 오청성 병사를 치료하면서 동료 의사들의 시기 질투에 좀 괴로움을 당했었고 또 정치인들로부터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생을 했다는 그런 동지애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국종 교수가 이 오청성 병사의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문 상담이나 방문 치료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데 네.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국종 교수는 올해 진짜 여러 매체, 여러 기관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았고요. 또 올해 뭐 존경할 만한 인물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오청성 병사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수원 OC로 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의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 생활하느라고 공부 많이 못했잖아요. 본인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사회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사회에 도움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잘 뿌리내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수원 OC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탈북과 귀순 행렬이 이어질수록 북한 정권에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그 뒷면에 이국종 교수가 겪었던 뭐 헬기도 없고 그다음에